빙하기 이전에는 대형 동물들이 북미 대륙의 평원을 지배했다. 긴털 매머드, 검치 호랑이와 같은 범상치 않은 동물들이 그것이었다. 요즘은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돌연 자취를 감추었고 그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멸종시킨 것일까?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로 북미 지역에 왔을 겁니다.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것과 같은 심각한 기후로 멸종한 것일까? 지구가 그런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주의 그 무엇 때문은 아닐까? 최근에 제기된 새로운 학설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구에겐 지독하게 운이 나쁜 날이었던 거지요. 학자들 간에도 새로운 발견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아직까진 보지 못했습니다. 본 제작진은 그 열띤 논쟁 속으로 들어가 해답을 찾고자 한다. 이건 예술입니다. 저한텐 모나리자 상처럼 보이네요. 이제 과학이 문제 해결에 나선다. 위험한 모험이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대멸종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연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만 3000년 전 지구의 기후는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다시 빙하 시대로 회귀한 것이다. 그러자 당시 생존했던 초대형 동물 중 일부가 사라졌다. 현대 코끼리와 비슷한 모습에 무성한 털과 거대한 엄니를 가진 긴털 매머드, 체격상으론 사자보다 곰에 가까운 포악한 포식자 검치 호랑이가 바로 그것이다. 이 거대한 동물들은 10만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지구를 지배했다. 그런데 6,500만 년 전의 공룡들처럼 지질학적 시간으로 한순간에 북미 지역 전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공룡 때와는 달리 정확한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존재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요즘은 볼 수 없는 것들이죠. 네바다 대학의 고고학자 게리 헤인즈는 고대 동물들의 흔적과 이들의 유사 현 생종을 연구 중이다. 다양한 종의 고대 동물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여러 종의 매모드와 마스토돈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포식자도 있었죠. 지금의 아프리카 사자보다 훨씬 몸집이 큰 사자도 있었고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동물은 검치 호랑이일 겁니다. 거대한 고양이 같은 모습의 괴상한 송곳니가 있었죠. 그 중에는 펜싱검이나 단검의 날처럼 생긴 거대한 아청의 송곳니도 있었고요. 전체를 통틀어 15종 내지 35종의 대형 동물이 갑자기 멸종했다. 그 중에는 기린처럼 큰 키에 코끼리만한 몸통을 가진 거대 늘보도 있었다. 그 밖에도 굉장히 기묘한 동물들이 있었는데 조치수도 그중 하나다. 큰 갑옷을 입은 거대한 아르마딜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식자에 대한 방어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죠.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크기가 폭스바겐 비틀만큼 큰 것도 있었죠. 여러 종의 동물들이 한데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북미 지역은 마치 아프리카 초원과도 같은 모습이었죠. 그렇게 온갖 종류의 크고 아름다운 동물들이 배회했었는데 전부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한순간에요. 지질학자 제임스 케넷도 이 대형 동물들의 멸종 원인에 매료된 상태다. 그가 연구를 통해 얻은 발견은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분야에 오랜 열정을 쏟은 그는 실제로 11살의 나이에 이들에 관한 내용을 자신이 만든 첫 과학 교과서에 기록한 바 있다.
전 11살 때 지질학자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몇 권 썼죠. 고생물학에 관해서요. 검치 호랑이의 그림도 그려 넣었습니다. 이건 긴털 메모드에 대한 거고요. 이들의 멸종 원인에 관심을 가졌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 땅 나무늘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우둔한 동물이기 때문에 원시인들은 이들을 맨손으로 멸종시켰다. 그러나 이 대형 동물들이 사라진 원인을 밝히는 일은 결코 우둔한 짓이 아니라고 케넷은 말한다. 특히나 지구의 기후 변화를 걱정하는 요즘 같은 시점에서는 말이다. 많은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멸종한 비극적인 날이었죠. 너무나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대형 동물의 멸종은 수세기 동안 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런데 최근 그 사건을 설명해줄 새로운 학설이 제기돼 논쟁이 일고 있다. 앨런 웨스트는 그 증거를 찾는 중이다. 광물과 석유를 연구하는 지구 물리학자였던 그는 이제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이 수수께끼를 풀고자 한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매머드, 마스토돈, 검치호랑이, 야생 낙타, 야생 말 등이 북미 지역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에서 사라졌죠. 정확히 이 지점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멸종 경계선은 멕시코 국경 부근의 남애리조나 하천 바닥에서 명확히 보이는데 이것은 불길한 검은 지층 바로 밑에 나타난다. 썩은 식물과 조류에 의해 형성된 이것을 블랙매트라고 부른다. 블랙매트 윗부분의 퇴적물 중 일부를 떼어내는 중입니다. 그런 다음 매트 바로 밑부분을 약 1cm 정도 긁어내는 거죠. 이 부분이 매머드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활동 지역이었던 거죠. 이 블랙매트의 매력은 과거의 어느 한순간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뭔가 갑작스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지질학적 증거는 굉장히 드물죠. 지난 3년 동안 그는 멸종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자신의 은퇴 자금을 털어 세계 각국의 동료들에게 흑상자를 보내왔다. 자기 스스로 빙하시대 잔재의 운송기지가 된 것이다. 연구진은 일찍이 흥미로운 발견을 한 바 있는데 바로 희귀한 지각 원소 중 하나인 이리듐의 흔적을 찾은 것이다. 그것은 뭔가 엄청난 것을 발견했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1970년대 후반에 노벨상 수상자인 루이스 알바레즈와 그의 아들 월터도 이리듐을 발견한 바 있는데 그것은 공룡이 멸종한 6,500만 년 전 당시의 지층에서 나온 것이었다. 실로 굉장한 발견이었다. 지표면에서도 이리듐이 발견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아주 미미하죠. 반면에 운석이나 그 밖에 다른 우주 물질에는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층에서 이리듐이 대량 발견되면 가장 먼저 어떤 우주적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지를 의심해 볼 수 있죠. 증거가 쏟아져 나오자 새로운 판단이 불가피해 보였다. 우주에서 온 소행성이 공룡을 멸종시켰다. 수백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거대 동물의 시대는 운석 충돌로 막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블랙매트 바로 밑에 이리듐 함량이 높다는 것은 빙하 시대의 거대 육상 동물들도 같은 이유로 멸종했다는 뜻은 아닐까? 이 새로운 증거를 분석하는 연구팀이 늘어나고 있는데 앨런 웨스트와 제임스 케넷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12,900년 전 혜성이 지구와 충돌했다는 설을 제기했다. 이 우주 재앙이 거대 육상 동물들을 멸종시켰다는 것이다. 그 재앙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와 흡사한 것으로는 원자폭탄 하나 내지는
여러 개의 폭발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넓은 지역에 걸쳐 수차례 핵폭발이 일어나면 강력한 압력과 열, 섬광이 파도처럼 숲을 강타할 겁니다. 그로 인해 숲 전체에 불이 번지면 그 일대 식생도 파괴되겠죠. 육지의 넓은 지역이 불에 타면 많은 동물들의 식량 자원도 파괴될 겁니다. 그게 바로 대형 동물들이 우선적으로 멸종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몸집이 큰 동물일수록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지구에겐 지독하게 운이 나쁜 날이었던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분명 명백한 증거를 남겼을 것이다. 5만 년 전의 충돌 흔적인 이 운석 구덩이처럼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떤 운석 구덩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연구진은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들은 지구의 끝으로 향할 예정인데 거기가 바로 이곳 그린란드 빙상이다. 메인 대학의 폴 마이예브스키가 팀에 합류했다. 이 일에 그만한 적임자도 없을 것이다. 세계 최초의 빙하 전문가 중 한 사람인 그는 그 누구보다 남극 대륙을 횡단한 경험이 많다. 만약 대형 동물이 해송 충돌에 의해 멸종했다는 증거가 이 빙하 안에 숨겨져 있다면 그가 찾아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큰 이유는 이 고대 빙하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지구 역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훌륭한 냉동 도서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빙하들은 그 안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매년 내리는 눈이 겹겹이 쌓여 형성된 빙하는 그 당시의 환경을 설명해주는 멋진 기록 보관소나 마찬가지죠. 이 빙하들은 얼음 자리로 가득 찬 거대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인 셈이다. 그 안에는 고대 미세먼지도 담겨 있다. 눈은 미세한 먼지 입자들을 전부 끌어당깁니다. 화산에서 분출된 물질이나 산불 그리고 운석 충돌로 발생한 물질들까지도요. 이 거대한 그린란드 빙상 어딘가에 메모드가 지구를 거닐던 당시에 내린 눈과 먼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을 멸종시킨 천체 충돌의 화학적 증거도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 특정 얼음층을 찾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린란드의 짧은 여름 동안 제작진은 폴 마이예브스키를 이곳으로 불렀다. 폴은 미세 입자 분석을 위해 자신의 동료이자 빙하 분석 전문가인 안드레이 쿠르바토프를 동반했다. 두 사람은 얼음 속에 갇힌 운석 충돌의 증거를 찾아낼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룡 멸종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 단서가되었던 이리딘과 같은 외계 물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정확히 12,900년 전의 얼음층을 찾아야 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바로 이 거대한 고대 그린란드 빙상에서 말이다. 그래서 폴이 J.P. 스테픈슨과 일하는 것이다. 덴마크 과학자인 그는 빙하에 관한 그 누구보다 전문가다. 여길 보면 두 개 검은 줄무늬 사이로 이 흰색 줄무늬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빙하기 얼음의 마지막 층이죠. 이들이 찾는 얼음층은 빙하 시대의 기후로 인해 생긴 두 개의 특징적인 검은 층 사이에 위치한다. 빙하는 매년 층을 이루며 쌓인 눈을 그대로 간직하는데 이것은 나이테처럼 뚜렷이 보인다. 그린란드 빙상의 모서리에 이런 층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블랙 매트에서 지층이 드러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평행선이 있다. 동물이 멸종한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난 애리조나의 블랙 매트처럼 이곳 그린란드에도
멸종 시기의 가시적 표시물이 존재한다. 마지막 빙하기의 얼음은 잿빛을 띠는데 이것은 빙하기의 건조한 기후가 토양을 부식시켜 수많은 먼지를 대기 중에 퍼뜨린 것이 얼음 속에 갇혔기 때문이다. 이 색깔띠는 회색과 흰색이 번갈아 나타나는데 이 항공사진상에 뚜렷이 보인다. 메모드가 멸종한 시기의 얼음은 저 잿빛 색깔띠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년 빙하가 눈으로 뒤덮이지 않는 그린란드의 짧은 여름 동안 그 색의 차이가 얼음 표면 위에 두드러진다. This dark ice is what we call velvet ice because it has such a velvety, rolling, soft way of running. And then you see in the background you have much more bumpy and whitish ice comes up. You can see almost the transition up there to the hill. That's for sure. 스테픈스는 이 지역을 분석하여 대대적인 멸종이 있었던 마지막 빙하기의 얼음을 찾아냈다. 그는 이 두 가지 빛깔의 얼음이 모두 포함된 경사면을 목표로 정했다. This is a promising spot, but then again, as you know, Paul, in science, you have to try and hope you're right. But that would be my best guess right now. 이제 과학이 문제 해결에 나선다. 지식의 근거에 추측한 것인데도 여기까지 오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I want to make sure to sample the upper part. 그러나 과연 이 지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분자 분석이 필요한데 그것은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현재로서는 표본을 채취하고 제대로 찾아왔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 Just try to use chisel. 두 사람은 경사면을 따라 17m 길이의 도랑을 파내려 갔다. 이 노출된 얼음층을 향해 최근 얼음부터 빙하기에 오래된 얼음이 있는 깊숙한 곳까지다. 표본은 15cm 단위로 나누어 채취했다. 그렇게 해야만 이리듐 같은 외계 물질의 농도 변화가 드러날 것이다. 각기 다른 여러 개의 표본이 필요하다. 특수 세척된 병은 이리듐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얼음 채집에 쓰인다. 다른 표본들은 얼음의 정확한 나이 측정에 도움이 되는 산소 동위원소 분석을 위해 채집됐다. 끝으로 얼음 조각은 우주 재앙의 흔적일지 모르는 다른 단서가 숨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집한 것이다. 이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이 표본들을 분석해야만 이 여행이 시간 낭비였는지 아니면 불과 12,900년 전 지구가 우주에서 온 물체와 충돌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충돌로 35종의 동물이 멸종했다는 설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들린다. 그렇게 최근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단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주장을 할 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진 보지 못했습니다. 물리학자 마크 보슬로우는 희성이나 운석의 충돌을 분석한다. 정말 심각한 충돌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단 하나. 그 발생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해 보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런데 확률이 높지 않아 보인다. 그야말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입니다. 지구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그렇게 최근에 일어났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는 미 에너지국의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천체 충돌과 공중 폭발의 물리적 현상을 모형화해 보았다. 약 시속 5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작은 운석을 사용해 봤는데요. 약 5km 상공에서 폭발하면 그러자 그 엄청난 위력이 한눈에 들어왔다. 낙하점의 온도가 태양의 표면만큼 뜨겁습니다. 이 소용돌이는 초음속으로 움직이죠. 엄청난 배결을 내뿜는 토네이도인 셈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거죠. 이 정도 사건이면
자연을 파괴하고 대형 동물들을 멸종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훨씬 더 간단한 해석이 있다고 한다. 오캄의 면도날 이론, 가장 단순한 해석이 최선이라는 거죠. 다른 가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더 그럴듯합니다. 좀 억지인 것 같습니다. 멸종되지 않은 수많은 동물들은 어떻게 설명하죠? 왜 그런 대형 동물들만 영향을 받았을까요? 사슴, 엘크, 곰 같은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이 대멸종의 수수께끼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해석은 없는 것일까? 그 사건의 이해를 위해서는 당시 지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애리조나 대학의 전설적인 고고학자 반스 헤인지가 하는 일이다. 1960년대 어느 날 이곳의 하천 바닥을 거닐던 그는 협곡 벽면에 박힌 뼈를 발견했다. 그것은 메모드의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로 이곳을 조사한 끝에 13,000여 년 전 이곳의 생태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모습은 지금의 애리조나와는 전혀 딴판이다. 무질서한 도시 대신 동물들이 가득한 계곡이 있었고 한데 모여 골프를 치는 은퇴자들 대신 다른 이주민들이 있었는데 기록에 의해 입증된 북미 최초의 인류 클로비스인들이다. 클로비스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한 것은 블랙매트가 형성되기 직전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미미한데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들의 석기와 클로비스 촉이라 불리는 창촉에서 나온 것이다. 기능적인 예술품입니다. 이건 창촉뿐 아니라 칼로도 쓸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냥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도 좌우 대칭을 만들려고 해를 썼죠. 이 매끄러운 돌 무기는 사냥 기술의 중대한 발전을 가져왔다. 석기 기술로 밀어볼 때 무척 세련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창 끝에 달아서 찌르는 데 이용하거나 투사장치에 끼워 쏘는 용도였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짐승을 찌르면 이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이건 박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를 다시 장전해서 또 쓸 수 있었겠죠. 그가 블랙매트에서 발굴한 유물은 클로비스인이 메모드와 이 지역의 다른 동물들을 멸종 직전까지 사냥했음을 입증했다. 이 지점에서 대형 동물들이 갑자기 사라졌죠. 이 지점의 연대를 추정해보면 해수로 12,900년 전입니다. 즉 12,900년 전 뭔가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노력 끝에 매우 독특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그 중요한 증거물은 애리조나 주립박물관의 지하 기록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다름 아닌 고대의 배설물 덩어리다. 그렇다. 거대한 늘보의 배설물인 것이다. 과학이 늘 멋지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걸 연구실에서 분석하면 냄새가 아주 고약하죠. 전직 카네기 자연사 박물관 관장이었던 제임스 킹은 거대 늘보의 배설물이 이 동물의 삶과 죽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한다. 화석화된 배설물은 근사하죠. 그 동물이 무얼 먹고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증거니까요. 이 섬유질과 잔가지들 보이시죠? 대부분 유카나무의 섬유질일 겁니다. 동굴에서 발견된 이 1.5m 높이의 배설물 더미는 탄소의 함량이 높다. 따라서 탄소 연대 측정법이 안성맞춤이다. 이 동굴의 마지막 배설물은 12,900여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매트가 나타나고 석기 유물이
플로비스인의 출현을 증명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 학자들은 그 같은 시기의 일치를 증거로 들어 초기 사냥꾼들이 거대 육상 동물들의 멸종에 책임이 있다는 설을 제기했다. 그 시점에서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로 북미 지역에 왔을 겁니다. 동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까맣게 몰랐겠지요. 최상위 포식자는 의사소통을 하고 무기가 있고 무리 사냥을 하고 서로 협조가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형 동물 사냥에 필요한 모든 걸 갖췄던 거죠. 근래 역사도 이 설을 뒷받침한다. 모리셔스 섬에서는 네덜란드인의 출현으로 도도새가, 뉴질랜드에서는 최초의 이주민들로 인해 모아새가 멸종됐다. 그렇다면 북미 전역의 대형 동물들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케넷은 원시인이 그런 거대 동물들을 멸종시켰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고 말한다. 작은 섬에서는 가능한 일일지 몰라도 북미 대륙처럼 광활한 곳에서는 인간이 그런 대멸종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지금의 우리와 같은 기술이 없었습니다. 헬리콥터나 기관총, 위성항법 장치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후의 야생마나 매머드, 야생 낙타를 찾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른바 인간에 의한 과잉 사냥 이론이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없다면 그 밖에 무엇이 있을까? 마이예브스키가 증거를 찾기 위해 이 빙하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 그린란드 빙상의 중심에 구멍을 뚫은 그는 세계의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20만 년 이상 된 얼음 기둥을 캐낸 바 있다. 당시에는 이리름과 같은 충돌 흔적을 검사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발견은 놀라웠다. 얼음 기둥은 지구의 기후가 극도로 빠르게 변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얼음의 정교한 분자 분석을 이용하면 얼음이 형성된 당시의 기온을 알 수 있다. 동물이 멸종된 이 시기의 얼음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변화가 있었음이 드러났는데 바로 기온의 급강하다. 순식간에 생긴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죠. 기후체계의 상태가 완전히 변했으니까요. 뉴 잉글랜드 북부의 겨울이 연중 2-3달밖에 되지 않다가 거의 1년 내내 겨울로 변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북미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8도까지 떨어졌다.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의 시카고가 그 정도로 추웠을 당시 도시 전체가 1km가 넘는 두께의 얼음 속에 파묻혔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있었다. 더 추워진 곳도 있고 더 건조해져서 산불이 늘어난 곳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갑작스런 기후 변화 때문에 대형 육상 동물들이 멸종된 것은 아닐까? 지질학 역사상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기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때였습니다. 모두가 엄청난 기후 변화를 겪었죠. 거기에 적응 못한 동물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게리 헤인즈는 그와 유사한 기후 변화가 있었던 다른 시기에는 이 동물들이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왜 이 시기에만 멸종한 것일까? 그는 기후 변화가 일부 원인일 수 있지만 결국은 인간의 탓이라고 믿는다. 우린 인간이 파괴적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죠. 하지만 적은 횟수의 사냥이라도 기후변화로 힘들어하는 동물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멸종으로 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들의 환경에 늘 영향을 주죠. 거대 육상 동물의 소멸은 지구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가장 최근에 생긴 멸종 사건이다. 마지막 대멸종. 그것은 클로비스인의 유물이 기록에서 사라진 시점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아는 역사적 사실은 화학과 고고학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 뿐이다. 그리고 그 단서들은 아직까지 수수께끼를 푸는데 불충분하다. 최근 들어 천체 충돌에 관한 새로운 학설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블랙매트에서 처음으로 이리듐을 찾아낸 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그러나 그 농도가 공룡 멸종 당시의 지층에서 발견된 것보다 훨씬 낮았다. 본래 지표면엔 우주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낮은 농도의 이리듐 발견은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더 많은 단서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진은 애리조나의 블랙매트를 포함해 북미 지역에서는 최소 31곳, 유럽에서는 6곳의 블랙매트에서 멸종 당시의 흙을 수집했다. 즉, 분석해야 할 흙이 매우 많다는 뜻이다. 제임스 케넷과 고고학자인 아들 더글러스가 이 일에 열중하는 중이다. 그리고 앨런 웨스트와 지질학자인 짐, 미 항공우주국을 은퇴한 테드도 동참했다. 공룡의 멸종 원인을 추적한 이후로 발달한 새로운 기술 덕분에 이 흙표면에 담긴 나노 크기의 자연 세계가 열렸다. 연구진이 이 고대 흙에서 발견한 것은 실로 놀라웠다. 여기 보이는 건 찢어진 탄소 소구체입니다. 화학에서 배웠다시피 소나무나 가뭄비 나무의 씨앗이 불타면서 형성되죠. 이건 수액인데 불에 타서 검게 변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천체 충돌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여기 보이는 테두리 속에 파묻힌 것들이죠.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가 이 소구체 안에 숨겨져 있다. 탄소 구조 안에서 연구진은 그야말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예비 신부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정확히 말하면 나노 크기의 다이아몬드다. 이 작은 구멍들의 가장자리 하나하나마다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달려 있습니다. 어떤 탄소 소구체는 전체의 30%가 미세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죠. 이 나노 다이아몬드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이것 100만 개를 모래 한 알에 압착할 수 있을 정도다. 만약 전 세계에 널려있는 저 작은 다이아몬드를 모두 뽑아낼 수만 있다면 약 1조 달러어치는 될 겁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중요한 발견임에 틀림없다. 이건 마치 망원경으로 우주의 모든 은하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퍼져 있어요. 이 나노 다이아몬드의 형성 과정은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다. 발견된 나노 다이아몬드는 여러 종류였다. 지구상의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입방형으로 매우 대칭적인 구조를 지닌다. 그러나 이들이 찾은 유형 중 하나는 흔치 않은 육방형 다이아몬드다. 이것이 만들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충돌과 같은 고압 폭발을 통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육방형 다이아몬드들입니다. 이런 건 지구의 멘틀에선 발견되지 않죠. 지구에선 생성되지 않습니다. 운석 충돌로 생긴 구덩이나 운석, 행성 간 먼지 등에서만 생기죠. 외계 물질들이요. 이렇게 수많은 육방형 다이아몬드가 지구상의 그렇게 넓은 지역에 걸쳐서 퍼져 있다는 것은 천체 충돌로 인한 생성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정말 반드시 그런 것일까?
전 아직도 회의적입니다. 그 정도면 지름이 4-5km는 되는 거대한 혜성이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부피가 큰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면 큰 충돌의 흔적이 생기기 마련이죠. 땅에 큰 구멍이 나야 한다고요. 그는 나노 다이아몬드 형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은 없지만 그것이 만약 충돌의 증거라면 왜 운석 구덩이가 없느냐고 묻는다. 13,000년 전이란 시간은 지질학적 시간으로는 짧은 편입니다. 그럼 어린 운석 구덩이가 있어야죠. 북미 지역에 그런 게 있었다면 벌써 발견됐을 겁니다. 공룡의 멸종 원인으로 충돌설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운석 구덩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10년 후에 대부분 수중에서 발견되었고 초기의 이리듐 조사 결과가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아직까지는 대형 육상 동물의 멸종과 관련된 운석 구덩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단일 충돌로 생긴 거대한 운석 구덩이다. 한눈에 보인다. 그렇다면 같은 크기의 행성이 수천 개의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면 어떤 운석 구덩이가 생길까? 각기 다른 여러 개의 작은 운석 구덩이들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사라지겠죠. 지구는 자연 복원력이 뛰어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을 뿐인데도 증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운석이 빙하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운석 구덩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혜성 충돌설은 여전히 증거가 부족한 상태다. 가장 유력한 증거인 나노 다이아몬드도 반박에 부딪혔다. 보슬로우는 블랙매트에서 발견된 나노 다이아몬드에 대한 더 그럴듯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적은 양의 미산 운석 파편들이 대기를 통해 항상 비처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그 물질이 블랙매트 바로 밑에 집중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운석 파편들은 계속 비처럼 내립니다. 거기엔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죠. 문제는 기후 급변이 있을 때 변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그 다이아몬드를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로써 쉽지 않은 문제가 나타났다. 나노 다이아몬드는 어느 시기에 나타났을까? 천천히 쏟아져 내린 것일까?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 다행히도 그것은 정보가 가득한 훌륭한 기록 보관소인 빙하가 답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바로 빙하 표면이 어떻게 환경 기록을 간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먼지와 암석 파편이 빙하 표면 위로 날아드는 게 보이시죠? 더 많은 눈이 내리게 되면 먼지들은 그 안에 완벽하게 갇힌 채로 수백, 수천, 아니 수만 년 동안 보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정확한 환경 기록이 남는 거죠. 그 현대적인 예로는 최근에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불의 연기를 들 수 있다. 이 위성 사진은 공중으로 피어오르는 연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이 연기는 그린란드로 날아가 빙상의 맨 위층에 간직될 것이다. 사실상 이 빙하는 연기가 밀봉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안전 금고인 셈이다. 이제 나노 다이아몬드나 이리듐을 하나의 얇은 층 안에서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 층은 12,900년 전의 블랙매트 바로 아래층이어야 한다. 더 위여서도 더 아래여서도 안 된다. 그래야만 이 증거물이 오랜 기간에 걸쳐 쏟아진 것이 아니라는 게 입증될 것이다. 이리듐이나 탄소 소구체, 나노 다이아몬드가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역사가 담긴 수천 개의 얼음층에서 표본을 채취했다.
마이예브스키가 일하는 메인 대학의 기후변화 연구소에서는 현장 시료를 이용한 다양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첫 번째 표본굴은 거대 동물들이 멸종한 시기에 얇은 얼음층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분석되었다. 이 장치는 얼음 속의 산소 원자 구조를 분석하여 얼음 형성 당시의 정확한 기온을 밝혀냄으로써 그 문제에 답해 줄 것이다. 마이예브스키 연구진은 그린란드 얼음 기둥에서 채취한 10만 년 이상 된 얼음에서 이 분석을 시행한 바 있다. 새 표본굴에서 나온 결과는 기존의 기록과 비교될 것이다. 마치 기온의 지문을 비교하는 듯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간의 분석 결과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드러났다. 멸종 당시 얼음층을 찾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었죠. 그런데 막상 화면으로 확인하고 보니 정말 놀랍네요. 마침내 이 세 사람이 대형 동물들이 사라진 시기의 얼음층을 찾은 듯하다. 실험실에서는 공룡 멸종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된 희귀원소 이리듐의 존재 여부를 검사 중이다. 결과에 따르면 동물이 사라진 시점에서 그 농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주목할 정도는 아니었다. 눈에 띄게 높지는 않습니다. 주변보다 3배 정도 높죠. 하지만 그 시기에 농도가 최고치라는 것은 꽤나 매력적인 사실입니다. 이 이리듐은 유력한 증거이긴 하지만 블랙 매트에서처럼 그 농도가 낮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이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물질인 나노 다이아몬드를 검사할 차례다. 17m 길이의 도랑에서 채취한 표본을 이용해 모래알보다 100만 배나 작은 증거를 찾는 일은 매우 힘든 과정임에 틀림없다. 이 일은 앨런 웨스트의 몫이다. 10마이크론 크기의 소구체로 작업하는 건 매우 힘들지요. 마침내 세심한 작업이 끝나고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표본을 준비하는 데 성공했다. 제작진은 마이예브스키에게 캐넥과 재료공학자 크리스 머셔와 함께 UC 산타바바라에서 증거물을 최초로 확인해 주길 요청했다. Now we can see. Increase the magnification. Okay, so that's remarkable. Just tons of them all over. tons of this. It is clearly and immediately remarkable. 첫 번째 표본은 멸종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의 것이다. It consists of a large number of particles. Clearly rained out of the atmosphere. And this has huge implications. There's no way you're going to get these kinds of particles in the ice sheet unless they're raining out of the atmosphere. It's amazing. If these indeed are diamonds, this is a remarkable breakthrough. 이 입자들이 다이아몬드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 입자들을 향해 전자빔을 발사하면 여러 개의 고리가 나타난다. 각각의 결정 구조가 저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빛을 산란시켜 인식 가능한 유형을 만드는 것이다. 그 즉시 눈에 익은 유형이 나타났다. 이건 예술입니다. 저한텐 모나리자 상처럼 보이네요. 지구과학의 범주 내에서는요. 이 검은 반점은 나노 다이아몬드로 이 하나의 얼음층에만 엄청난 양이 집중돼 있다. 검사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다이아몬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는 천체 충돌의 명백한 증거인 육방형 다이아몬드도 포함돼 있다. 거대한 힘에 의해서만 그 원자 구조가 형성된다고 알려진 다이아몬드다. 이런 건 난생 처음 봅니다. 정말 흥분되는 순간이네요. 입방형을 찾고 있는데 육방형이 나왔어요. 설마 그린란드에 이게 있으랴 했는데 보십시오. 정말 그린란드 빙상에 존재합니다. 이건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45만 년도 더 된 얼음으로 이루어진 그린란드 빙상에서 그 얇은 얼음층을 찾아야 했는데 짠 하고 관찰한 첫 번째 층에서 무수한 나노 다이아몬드가 나왔으니까요.
그 시기에 해성에 무리가 나타났음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물질 말입니다. 이 물질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네요. 어째서죠? 그게 케넷에게는 이 발견의 순간이 참으로 감격적이기만 하다. 그러니까 그게 잠시만요. 흥분되나요? 이런 건 흥분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과학자로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험이니까요. 극적인 발견의 순간은 학자들에겐 참 감격스럽죠. 과학자로서 중요한 돌파구라고 생각되는 발견을 하게 되면, 즉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은 정말이지 감개무량합니다. 가슴이 벅차죠. 바로 지금이 그렇습니다. 가설에 따르면 그 층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와야 하는데 정말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나노 다이아몬드는 멸종이 일어난 시기 부근의 얼음층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대기권 밖에서 쏟아진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다. 빙상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을 때마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저 안에 또 뭐가 들었을까? 빙하는 대기의 모든 성분 변화를 간직하죠. 특히 이번 경우엔 그 증거물이 굉장히 극적이었고요. 새로운 조사 결과는 12,900년 전 혜성이 거대 육상 동물들을 멸종시켰다는 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아직은 조사 초기 단계이므로 다른 해석이 제기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멸종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그 당시 기후변화나 인간의 과잉 사냥과 같은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충돌에 대한 이 새로운 증거가 북미 대륙에서 있었던 멸종 사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동물들을 잃었으니 북미 대륙의 슬픈 날이죠. 전체적인 풍경도 완전히 달랐겠죠. 그리고 지난 13,000년 동안 전개된 인류 문화도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만약 이 동물들이 살아남았다면 말이죠. 흰색 줄무늬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빙하기 얼음의 마지막 층이죠. 이들이 찾는 얼음층은 빙하 시대의 기후로 인해 생긴 두 개의 특징적인 검은 층 사이에 위치한다. 빙하는 매년 층을 이루며 쌓인 눈을 그대로 간직하는데 이것은 나이테처럼 뚜렷이 보인다. 그린란드 빙상의 모서리에 이런 층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은 블랙 매트에서 지층이 드러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평행선이 있다. 동물이 멸종한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난 애리조나의 블랙 매트처럼 이곳 그린란드에도 멸종 시기의 가시적 표시물이 존재한다. 마지막 빙하기의 얼음은 잿빛을 띠는데 이것은 빙하기의 건조한 기후가 토양을 부식시켜 수많은 먼지를 대기 중에 퍼뜨린 것이 얼음 속에 갇혔기 때문이다. 이 색깔띠는 회색과 흰색이 번갈아 나타나는데 이 항공사진상에 뚜렷이 보인다. 메모드가 멸종한 시기의 얼음은 저 잿빛 색깔띠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년 빙하가 눈으로 뒤덮이지 않는 그린란드의 짧은 여름 동안 그 색의 차이가 얼음 표면 위에 두드러진다. This dark ice is what we call velvet ice because it has such a velvety, rolling, soft way of running. And
And then you see in the background you have much more bumpy and whitish ice comes up. You can see almost the transition up there to the hill. That's for sure. 스테픈슨은 이 지역을 분석하여 대대적인 멸종이 있었던 마지막 빙하기의 얼음을 찾아냈다. 그는 이 두 가지 빛깔의 얼음이 모두 포함된 경사면을 목표로 정했다. This is a promising spot, but then again, as you know, Paul, in science, you have to try and hope you're right. But that would be my best guess right now. 이제 과학이 문제 해결에 나선다. Well, 지식의 근거에 추측한 것인데도 여기까지 오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I want to make sure to sample the upper part. 그러나 과연 이 지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분자 분석이 필요한데 그것은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현재로서는 표본을 채취하고 제대로 찾아왔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 Just try to use chisel. 두 사람은 경사면을 따라 17m 길이의 도랑을 파내려갔다. 이 노출된 얼음층을 향해 최근 얼음부터 빙하기에 오래된 얼음이 있는 깊숙한 곳까지다. 표본은 15cm 단위로 나누어 채취했다. 그렇게 해야만 이리듐 같은 외계 물질의 농도 변화가 드러날 것이다. 각기 다른 여러 개의 표본이 필요하다. 특수 세척된 병은 이리듐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얼음 채집에 쓰인다. 다른 표본들은 얼음의 정확한 나이 측정에 도움이 되는 산소 동위원소 분석을 위해 채집됐다. 끝으로 얼음 조각은 우주 재앙의 흔적일지 모르는 다른 탄소가 숨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집한 것이다. 이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이 표본들을 분석해야만 이 여행이 시간 낭비였는지 아니면 불과 12,900년 전 지구가 우주에서 온 물체와 충돌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충돌로 35종의 동물이 멸종했다는 설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들린다. 그렇게 최근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단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주장을 할 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진 보지 못했습니다. 물리학자 마크 보슬로우는 희성이나 운석의 충돌을 분석한다. 정말 심각한 충돌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단 하나. 그 발생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해보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런데 확률이 높지 않아 보인다. 그야말로 가능성이... 마지막 빙하기 이전에는 대형 동물들이 북미 대륙의 평원을 지배했다. 긴털 매머드, 검치 호랑이와 같은 범상치 않은 동물들이 그것이었다. 요즘은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돌연 자취를 감추었고 그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멸종시킨 것일까?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로 북미 지역에 왔을 겁니다.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것과 같은 심각한 기후로 멸종한 것일까? 지구가 그런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주의 그 무엇 때문은 아닐까? 최근에 제기된 새로운 학설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구에겐 지독하게 운이 나쁜 날이었던 거죠. 학자들 간에도 새로운 발견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아직까진 보지 못했습니다. 본 제작진은 그 열띤 논쟁 속으로 들어가 해답을 찾고자 한다. 이건 예술입니다. 저한텐 모나리자 상처럼 보이네요. 이제 과학이 문제 해결에 나선다. 위험한 모험이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대멸종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연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만 3000년 전 지구의 기후는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다시 빙하 시대로 회귀한 것이다. 그러자 당시 생존했던 초대형 동물 중 일부가 사라졌다. 현대 코끼리와 비슷한 모습에 무성한 털과 거대한 엄니를 가진 긴털 매머드, 체격상으론 사자보다 곰에 가까운 포악한 포식자 검치 호랑이가 바로 그것이다. 이 거대한 동물들은 10만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지구를 지배했다. 그런데 6,500만 년 전의 공룡들처럼 지질학적 시간으로 한순간에 북미 지역 전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공룡 때와는 달리 정확한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존재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요즘은 볼 수 없는 것들이죠. 네바다 대학의 고고학자 게리 헤인즈는 고대 동물들의 흔적과 이들의 유사 현 생종을 연구 중이다. 다양한 종의 고대 동물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여러 종의 메모드와 마스토돈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포식자도 있었죠. 지금의 아프리카 사자보다 훨씬 몸집이 큰 사자도 있었고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동물은 검치 호랑이일 겁니다. 거대한 고양이 같은 모습의 괴상한 송곳니가 있었죠. 그 중에는 펜싱검이나 단검의 날처럼 생긴 거대한 아청의 송곳니도 있었고요. 전체를 통틀어 15종 내지 35종의 대형 동물이 갑자기 멸종했다. 그 중에는 기린처럼 큰 키에 코끼리만한 몸통을 가진 거대 늘보도 있었다. 그 밖에도 굉장히 기묘한 동물들이 있었는데 조치수도 그중 하나다. 큰 갑옷을 입은 거대한 아르마딜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식자에 대한 방어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죠.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크기가 폭스바겐 비틀만큼 큰 것도 있었죠. 여러 종의 동물들이 한데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북미 지역은 마치 아프리카 초원과도 같은 모습이었죠. 그렇게 온갖 종류의 크고 아름다운 동물들이 배회했었는데 전부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한순간에요. 지질학자 제임스 케넷도 이 대형 동물들의 멸종 원인에 매료된 상태다. 그가 연구를 통해 얻은 발견은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분야에 오랜 열정을 쏟은 그는 실제로 11살의 나이에 이들에 관한 내용을 자신이 만든 첫 과학 교과서에 기록한 바 있다. 전 11살 때 지질학자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몇 권 썼죠. 고생물학에 관해서요. 검치 호랑이의 그림도 그려 넣었습니다. 이건 긴털 메모드에 대한 거고요. 이들의 멸종 원인에 관심을 가졌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 땅 나무늘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우둔한 동물이기 때문에 원시인들은 이들을 맨손으로 멸종시켰다. 그러나 이 대형 동물들이 사라진 원인을 밝히는 일은 결코 우둔한 짓이 아니라고 케넷은 말한다. 특히나 지구의 기후 변화를 걱정하는 요즘 같은 시점에서는 말이다. 많은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멸종한 비극적인 날이었죠. 너무나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대형 동물의 멸종은 수세기 동안 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런데 최근 그 사건을 설명해줄 새로운 학설이 제기돼 논쟁이 일고 있다. 앨런 웨스트는 그 증거를 찾는 중이다. 광물과 석유를 연구하는 지구 물리학자였던 그는 이제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이 수수께끼를 풀고자 한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매머드, 마스토돈, 검치 호랑이,
야생 낙타, 야생 말 등이 북미 지역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에서 사라졌죠. 정확히 이 지점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멸종 경계선은 멕시코 국경 부근의 남애리조나 하천 바닥에서 명확히 보이는데, 이것은 불길한 검은 지층 바로 밑에 나타난다. 썩은 식물과 조류에 의해 형성된 이것을 블랙매트라고 부른다. 블랙매트 윗부분의 퇴적물 중 일부를 떼어내는 중입니다. 그런 다음 매트 바로 밑부분을 약 1cm 정도 긁어내는 거죠. 이 부분이 매머드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활동 지역이었던 거죠. 이 블랙매트의 매력은 과거의 어느 한순간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뭔가 갑작스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지질학적 증거는 굉장히 드물지요. 지난 3년 동안 그는 멸종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자신의 은퇴 자금을 털어 세계 각국의 동료들에게 흑상자를 보내왔다. 자기 스스로 빙하시대 잔재의 운송기지가 된 것이다. 연구진은 일찍이 흥미로운 발견을 한 바 있는데, 바로 희귀한 지각 원소 중 하나인 이리듐의 흔적을 찾은 것이다. 그것은 뭔가 엄청난 것을 발견했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1970년대 후반에 노벨상 수상자인 루이스 알바레즈와 그의 아들 월터도 이리듐을 발견한 바 있는데, 그것은 공룡이 멸종한 6,500만 년 전 당시의 지층에서 나온 것이었다. 실로 굉장한 발견이었다. 지표면에서도 이리듐이 발견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아주 미미하죠. 반면에 운석이나 그 밖에 다른 우주 물질에는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층에서 이리듐이 대량 발견되면 가장 먼저 어떤 우주적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지를 의심해 볼 수 있죠. 증거가 쏟아져 나오자 새로운 판단이 불가피해 보였다. 우주에서 온 소행성이 공룡을 멸종시켰다. 수백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거대 동물의 시대는 운석 충돌로 막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블랙매트 바로 밑에 이리듐 함량이 높다는 것은 빙하 시대의 거대 육상 동물들도 같은 이유로 멸종했다는 뜻은 아닐까? 극히 희박한 경우입니다. 지구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그렇게 최근에 일어났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는 미 에너지국의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천체 충돌과 공중 폭발의 물리적 현상을 모형화해 보았다. 약 시속 5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작은 운석을 사용해 봤는데요. 약 5km 상공에서 폭발하면 그러자 그 엄청난 위력이 한눈에 들어왔다. 낙하점의 온도가 태양의 표면만큼 뜨겁습니다. 이 소용돌이는 초음속으로 움직이죠. 엄청난 배결을 내뿜는 토네이도인 셈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거죠. 이 정도 사건이면 자연을 파괴하고 대형 동물들을 멸종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훨씬 더 간단한 해석이 있다고 한다. 오캄의 면도날 이론, 가장 단순한 해석이 최선이라는 거죠. 다른 가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더 그럴듯합니다. 좀 억제인 것 같습니다. 멸종되지 않은 수많은 동물들은 어떻게 설명하죠? 왜 그런 대형 동물들만 영향을 받았을까요? 사슴, 엘크, 곰 같은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이 대멸종의 수수께끼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해석은 없는 것일까? 그 사건의 이해를 위해서는 당시 지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애리조나 대학의 전설적인 고고학자 반스 헤인지가 하는 일이다. 1960년대 어느 날 이곳의 하천 바닥을 거닐던 그는 협곡 벽면에 박힌 뼈를 발견했다.
그것은 메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로 이곳을 조사한 끝에 13,000여 년 전 이곳의 생태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모습은 지금의 애리조나와는 전혀 딴판이다. 무질서한 도시 대신 동물들이 가득한 계곡이 있었고, 한데 모여 골프를 치는 은퇴자들 대신 다른 이주민들이 있었는데, 기록에 의해 입증된 북미 최초의 인류, 클로비스인들이다. 클로비스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한 것은 블랙매트가 형성되기 직전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미미한데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들의 석기와 클로비스 촉이라 불리는 창촉에서 나온 것이다. 기능적인 예술품입니다. 이건 창촉뿐 아니라 칼로도 쓸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냥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도 좌우 대칭을 만들려고 해를 썼죠. 이 매끄러운 돌 무기는 사냥 기술의 중대한 발전을 가져왔다. 석기 기술로 밀어볼 때 무척 세련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창 끝에 달아서 찌르는 데 이용하거나 투사장치에 끼워 쏘는 용도였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짐승을 찌르면 이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이건 박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를 다시 장전해서 또 쓸 수 있었겠죠. 그가 블랙매트에서 발굴한 유물은 클로비스인이 메모드와 이 지역의 다른 동물들을 멸종 직전까지 사냥했음을 입증했다. 이 지점에서 대형 동물들이 갑자기 사라졌죠. 이 지점의 연대를 추정해보면 해수로 12,900년 전입니다. 즉 12,900년 전 뭔가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노력 끝에 매우 독특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그 중요한 증거물은 애리조나 주립박물관의 지하 기록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다름 아닌 고대의 배설물 덩어리다. 그렇다. 이 새로운 증거를 분석하는 연구팀이 늘어나고 있는데 앨런 웨스트와 제임스 케넷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12,900년 전 혜성이 지구와 충돌했다는 설을 제기했다. 이 우주 재앙이 거대 육상 동물들을 멸종시켰다는 것이다. 그 재앙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와 흡사한 것으로는 원자폭탄 하나 내지는 여러 개의 폭발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넓은 지역에 걸쳐 수차례 핵폭발이 일어나면 강력한 압력과 열, 섬광이 파도처럼 숲을 강타할 겁니다. 그로 인해 숲 전체에 불이 번지면 그 일대 식생도 파괴되겠죠. 육지의 넓은 지역이 불에 타면 많은 동물들의 식량 자원도 파괴될 겁니다. 그게 바로 대형 동물들이 우선적으로 멸종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몸집이 큰 동물일수록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지구에겐 지독하게 운이 나쁜 날이었던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분명 명백한 증거를 남겼을 것이다. 5만 년 전의 충돌 흔적인 이 운석 구덩이처럼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떤 운석 구덩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연구진은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들은 지구의 끝으로 향할 예정인데 거기가 바로 이곳 그린란드 빙상이다. 메인 대학의 폴 마이예브스키가 팀에 합류했다. 이 일에 그만한 적임자도 없을 것이다. 세계 최초의 빙하 전문가 중 한 사람인 그는 그 누구보다 남극 대륙을 횡단한 경험이 많다.
만약 대형 동물이 해송 충돌에 의해 멸종했다는 증거가 이 빙하 안에 숨겨져 있다면 그가 찾아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큰 이유는 이 고대 빙하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지구 역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훌륭한 냉동 도서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빙하들은 그 안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매년 내리는 눈이 겹겹이 쌓여 형성된 빙하는 그 당시의 환경을 설명해주는 멋진 기록 보관소나 마찬가지죠. 이 빙하들은 얼음 자료로 가득 찬 거대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인 셈이다. 그 안에는 고대 미세먼지도 담겨 있다. 눈은 미세한 먼지 입자들을 전부 끌어당깁니다. 화산에서 분출된 물질이나 산불 그리고 운석 충돌로 발생한 물질들까지도요. 이 거대한 그린란드 빙상 어딘가에 매머드가 지구를 거닐던 당시에 내린 눈과 먼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을 멸종시킨 천체 충돌의 화학적 증거도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 특정 얼음층을 찾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린란드의 짧은 여름 동안 제작진은 폴 마이에브스키를 이곳으로 불렀다. 폴은 미세 입자 분석을 위해 자신의 동료이자 빙하 분석 전문가인 안드레이 쿠르바토프를 동반했다. 두 사람은 얼음 속에 갇힌 운석 충돌의 증거를 찾아낼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룡 멸종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 단서가 되었던 이리듐과 같은 외계 물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정확히 12,900년 전의 얼음층을 찾아야 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바로 이 거대한 고대 그린란드 빙상에서 말이다. We will not move those two dates because we have an eclipse happening on the 1st of August. 그래서 폴이 J.P. 스테픈슨과 일하는 것이다. 덴마크 과학자인 그는 빙하에 관한 그 누구보다 전문가다. 여길 보면 두 개 검은 줄무늬 사이로 이 흰